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하는 아기가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임신영입니다. 엄마 아빠의 질문입니다. 조바심 같은 건 없지만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고 했고요. 친정 엄마가 같은 아파트 사는 아기가 13개월인데 말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하면 병원에 가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면 첫 번째 분은 아이고 2돌 정도까지만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24개월을 전후해서 말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며칠 지나면 1시간 전 다르고 1시간 후 다르답니다. 딸이 말을 안 할 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 들 때가 꼭 온답니다. 이렇게 안심이 되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인은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 돌 때부터 말귀는 다 알아듣고 행동은 다 하는데 36개월 때까지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이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문장으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런 애들이 좀 늦게 말 트여도 말문이 터지면 엄청 시끄럽대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모아서 다 하느라고요. 아기들은 어느 순간에 하더라고요. 이 세 분의 지인들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 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큰 걱정은 없는 것이죠. 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말문이 늦다고 너무 안달 말고 48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을 안 하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말귀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하면 48개월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8개월이면 4살입니다. 만 4살. 이때까지 정말 지켜봐도 되는 건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때 영어를 어느 정도 배우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고생하신 적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고 언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언어가 한 가지 하나의 어떤 힘 또는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좌절, 이러한 느낌들은 어른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과연 다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48개월까지 기다려볼 일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 지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5개를 제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언어가 늦은 건가요? 를 확인하기를 원하시고요. 늦었다면 언어 지연이 심한가요? 또 언어 지연이 심하더라도 또는 늦더라도 언어 지연이 저절로 좋아지겠죠? 또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어 치료를 받으면 따라잡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알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교 공부로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은 자, 우리 애가 성적이 낮나요? 성적이 낮다면 많이 낮나요? 성적이 낮지만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겠죠? 또는 지금 성적이 많이 낮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공부를 하면은 다 따라잡을 수 있겠죠? 과연 학원을 다닌다고 누구나 다 성적을 따라잡는 것인지, 그리고 아기가 성적이 낮기 때문에 가정교수법을 알려주세요 하는 것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신영 TV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경, 사두, 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 1번. 근데 보통 아이들이 언제쯤 말을 잘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애들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발달의 본질이 또래 아이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또래 아이들만큼 다 알아듣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기가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많이 늦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눈, 코, 입을 알고 심부름도 하지만 또래 아동들이 숫자를 읽고 색깔을 알고 이런다면은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지만 사실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많이 늦은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동의 언어의 발달도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통 아이들이 언제쯤 말을 잘하나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연령별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24개월이 되면 단어가 평균적으로 200개가 나오고 24개월이 되면 엄마, 물과 같은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24개월이 되는 말을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개월이 되면 약 단어를 400개를 말할 수가 있고 엄마, 물 줘, 문 열어줘 라고 하는 세 단어를 결합한 문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8개월이 되면 단어가 약 900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는 것조차 어렵게 되고요. 만 5세가 되면 60개월이 되면 성인 언어의 약 90%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만 12세가 되면 완전한 성인 수준의 언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학년인 아동과 말로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학년 만 12세가 되면 완전한 성인 수준의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다른 점은 그 언어의 내용 자체가 어린이의 내용 또는 청소년의 내용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발음도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를 포함한 모든 발달은 6개월 이상의 발달 지연이 있으면 매우 지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교수법으로 해당될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가정교수법을 배워서 하고 싶어요 라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가정 지도의 범위를 벗어나며 전문가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언어 발달의 적신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어 발달의 적신호라는 것은 또래 아이들과의 언어 발달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개월이 되면 표현 언어가 10개 미만이면 적신호입니다. 18개월 때 이것저것이라고 손가락으로 포인팅이 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언어 발달이 적신호입니다. 24개월이 되면 평균적으로 단어를 개를 하는데 단어가 50개 미만이라면 이 또한 적신호가 됩니다. 엄마 아빠들은 이것을 다 외실 필요가 없지요. 애들이 3명 4명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동이 24개월이면 50개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적신호이구나. 또는 24개월이 되면 엄마 물, 우유 줘 이러한 이어 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또한 적신호입니다. 24개월이 되면 싫어 라고 손으로 또는 머리로 표현을 하고 안녕, 빠이빠이 이런 것들을 몸짓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러한 몸짓이 되지 못하는 것도 24개월에는 언어 발달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36개월이 되면 평균 표현 어휘수가 400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300개 미만이면 적신호입니다. 36개월이 되면 엄마 물 줘, 아빠하고 축구 놀았어 같은 3어 조합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코끼리라고 하면 손으로 코끼리의 코를 표현한다든지 멍멍 하면서 멍멍이를 표현한다든지 기린, 목이 길다는 걸 표현하는 이러한 그 상징을 몸짓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36개월 때부터는 발음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50% 이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이때부터는 언어 발달이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48개월이 되면 평균적으로 단어 수가 900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단어 수를 세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지읒 계열의 발음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장난감, 자전거 등의 발음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한 반응이 불가능하면 이것이 언어 발달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60개월이 되면 어른 언어의 약 90%가 가능합니다. 60개월이 된 때 시옷 계열의 발음이 불가능하면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사과, 시소, 소리 등의 발음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때 언어를 할 때 콧소리가 나오거나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말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언어 발달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신호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적신호라고 생각했을 때 지인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면 어느 순간 다 따라하겠지라고 무시하시는 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애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 부모님들이 말하는데 필요한 근육이 우리 애가 발달하지 않은 걸까요? 또는 아빠인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듯 보이는데 정말 우리 애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애들은 자기가 발달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원칙인데 정말로 아기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이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질문 3. 우리 아들도 이제 20개월인데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도통 말을 안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 딱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또 하나는 다른 엄마의 질문인데 제가 쌍둥이 엄마예요. 쌍둥이 아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쌍둥이 누나는 엄청 말을 잘하거든요. 같은 환경에서 같이 말을 배우는데 어떻게 이러는지 딸은 어느 말이든 하려고 애쓰는데 아들은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말귀를 다 알아듣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말귀를 다 알아듣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의 언어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아동의 발달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곳이고 아주 베테랑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조차도 척 보고 애들의 발달을 모릅니다. 저희가 아동의 언어 상황을 아동이 정말로 다 이해하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 드릴 수 있지만 척 보고는 모르고 포괄적인 평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동이 정말로 말귀를 다 알아듣는지, 발음은 문제가 있는지, 말을 하는 것에 적절한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이나 조음 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각이 언어 발달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데 청각은 별 문제가 없는지요? 라고 물어보면 이름 부르면 돌아보니까 청각에 이상이 없는 거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이촌도 아니고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것과 이상이 정말 없는 것은 같지 않을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많이 늦을 때는 청각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척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36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언어의 발달은 인지 영역과 사회성 영역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입니다. 이해력이 좋은 아동들이 언어의 발달이 빠를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자폐장애거나 이런 사회성 영역에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에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언어가 늦은 경우에 인지 발달 지연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신체 부위의 세 부분, 눈, 코, 입이라든지 팔, 다리, 몸통들을 18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애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4개월이 되면 멍멍이, 야옹이, 기린, 코끼리 등의 몇 가지 대표적인 동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24개월이 되면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나 캐릭터, 예를 들면 뽀로로, 그 연령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36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고, 이를 보면 뽑아낼 수 있고, 3을 보면 찾아낼 수 있는 이 정도의 숫자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인지 발달입니다. 또한 36개월이 되면 말은 못하더라도 빨간색을 골라봐라, 노란색을 골라봐라, 이런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앵무새처럼 그 말을 계속 따라하면서 반향어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말만 계속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침에 봤던 만화 얘기를 부적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정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적절성, 사회적인 적절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화용, 대화의 사회적인 적절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자폐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 대화의 사회적 적절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우리 애가 언어가 늦을 때 어찌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언어가 늦으면 애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중에서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을 잡아 끌거나 손으로 치거나 하면은, 이런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또래 아동들은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의 발달 과정에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가 놀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 지연이 있으면 이와 같이 중요한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지연 자체가 아기에게 하나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어 지연으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기가 언어 발달 지연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나니까 폭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좌절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따라서 언어 지연이 많이 있으면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언어 치료를 엄마 아빠가 배워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시간을 배우면 언어 치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부모님을 10시간을 언어 치료를 가르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언어 치료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언어는 인지의 기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하나의 증상으로 언어 지연이 있다면 인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놀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작업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치료를 환경이 허락한다면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치료를 받으면 언어가 다 좋아질까요? 인지도 좋고 아동이 열심히 언어 치료도 받고 사회성도 좋은 경우에는 그 언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 발달이 늦은 경우에는 자기의 인지의 기능만큼, 인지의 수준만큼 언어가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성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성의 능력만큼 언어 치료에 대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 치료를 받으면 다 좋아질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언어 치료를 받으면 우리 애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어 지연 자체가 아이들에게 하나의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아기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분도 종종 있고요. 또 하나는 아기가 스스로 언어가 발전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이러한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언어가 늦은 건가요? 상대적인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은 늦으면 언어 많이 늦은 거고, 언어 지연이 저절로 좋아지겠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으면 따라잡겠죠? 꼭 그렇지도 않고,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자,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하는 아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의 본질은 또래 애들과의 상대적인 비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이 또래 아이들만큼 다 알아듣는지, 또는 우리 애도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많이 늦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은 부모님들이 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점점 언어가 발달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지상 최고의 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의 언어 발달 많이 도와주셔서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